안녕하십니까. 벨리체인스 4월 26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오늘 시황 요약부터 먼저 해보고요. 예,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자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였고요. 원유 시장의 경우에는 그 쿠싱 지역의 공급 가행 우려감과 유가 약세 전망이 하락하였습니다. 기금속의 경우에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부진에 따른 달러와 약세로 상승하였고요. 채권 시장은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하락하였고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 실적 및 FOMC,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일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1분기 GDP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부각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FOMC 대기모드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환율의 경우에는 1146원에서 1157원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2005에서 2021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그 등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대해 가지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저가 매수세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BOJ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대출권이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엔화를 급락한 바 있는데요. 달러엔의 경우에는 111.90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일 달러엔의 급등에 대한 조정세로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FOMC 또한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증시 하락은 제한되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을 달러당 6.5120위안으로 상거래일 연속 절하고시하면서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 시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고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 투자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표 개선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고 최근 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부담도 증시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약반 마감하는데요. 장 초반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소식에 중공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를 4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있을 FOMC, BOJ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 및 SK이노베이션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달러 원환율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경계감에 4.70원 상승한 1147.80원에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FOMC와 BOJ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가 가능성에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 이후에 위안화도 4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되고 있고 중국 증시 하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1152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중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고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및 월말 내고 물량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고요. 한국 국채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유일호 부총리가 24일에 있던 서별간 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정부와 한은에서 정책 공조가 나타나면서 향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장기물의 경우에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한 수요를 보였지만 미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단기물은 강세로 커브는 스티프링해져 오는 상황이고요. 유럽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독일의 IFO 기업환경지수는 106.6으로 하이한 수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증시 하락을 갖다가 이끄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로화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배기가스 스캔들로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약세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FMC가 26일에서 27일, 그리고 BOJ가 27에서 28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그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주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및 FMC,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 사모펀드인 KKR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FMC의 금리 인상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은 경계감을 표출하는데요. 또한 금일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의 경우에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증시 하락을 지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그 한국 주식시장과 그 관련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일자 유럽 및 미국 마감 시황을 보면요. 에너지와 제약업종의 실적 부진 가능성에 하락가 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기업이 부진했고, 주 후반에 부진한 실적 발표 가능성에 하락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발표를 한 제로스 같은 경우에도 13.34% 하락하였고, 제약업종의 페리고가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원유업체 및 바이오 섹터의 ETF가 실질적으로 하락이 컸던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ETF를 살펴보게 되면 업종 자체에 대한 예상을 갖다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의 그 주요 ETF들 중에 실질적으로 기술 섹터 ETF만이 상승을 갖다 약간 보인 상황이고, 그리고 부동산 섹터 ETF도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나머지 전 업종 ETF들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제 선물이 금일 발표되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경기 부진에 따라서 4분기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이면서 국제 선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단기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기대감에 금리가 낮아지는 반면에 10년물은 유가 반등세 및 미국 국채 금리와의 역전차로 낙폭이 제한되면서 커브를 스티브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별관 회의 참석과 더불어 최근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일 유가 하락에도 매파적인 FOMC 회의의 전망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물이 1.9%대로 올라선 점은 한미 금리차 역전폭 확대에 따라서 국내 10년물도 금리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어찌 본다면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서울한시가 1147.80원에 마감하였는데, NDF 환율이 1개월물이 1152원을 보이고 1개월물 스왑 포인트의 경우에는 0.7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거래일 대비 3.5원 정도의 상승 출발할 것을 예상합니다. 유가 및 증시 하락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달러원이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일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율 자체가 상승이나 하락 자체에 대한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FOMC 회의를 앞두고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 반등 및 고용 시장의 견조함에 따라서 6월에 정책 변화를 앞두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달러원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엔화의 경우에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시 개입은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어지는 경기 부진에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달러원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다만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에 원화 절상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MC를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일 환율 같은 경우는 1146원에서 1157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FMC와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0.40% 하락하였고 MSCI 한국지수 또한 0.64% 하락한 바 있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214개야 순매도가 이루어졌는데 0.30포인트 하락한 248.20포인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2012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인데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 물이 1152원으로 마감했고 전일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수요일에 있을 FOMC에서 6월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소폭 상승한 바 있는데요. 다만 월말 수출업체 내구 물량으로 상승은 제한되면서 4.70원 상승한 1147.80원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우선 오전에 있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최근 글로벌 증시가 비록 FOMC와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반응을 하는 움직임을 갖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오후 4시 그리고 현대차는 오후 6시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분기에 흑자 시연에 관련된 부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선업황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탑픽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구조조정 관련된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갖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최근 한국 증시를 이끌어오던 외국인의 수급이 국제유가 하락과 FOMC에 대한 간망으로 매수세를 주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2005에서 2021포인트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가 많은 코스닥 쪽에 일단은 조금 더 좋은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당일 시장에 영향을 어떤 미칠 수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생산을 위한 자본재 위주의 재고 확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출하 재고 사이클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 일변도를 갖다 그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재 위주의 재고 소진이 당분간 자본재의 재고 소진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본재는 생산에 필요한 재화인 만큼 생산 위주의 경기가 주도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자본재 관련된 소재 기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갖다 예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고 같은 경우에 중국, 한국, 신흥국의 생산과 수출에는 호재를 작용하는 건데요. 중국의 생산재 수출 주문이 급증하였다는 것은 이제부터 미국 쪽의 자본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총 재고의 감소 추세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소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상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출 경기 확장을 갖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고 사이클의 긍정적인 순환의 경우에는 경기 순환상의 신흥국의 생산 경기 확장에 가까운 미래까지 지속될 전망인데요. 자,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환율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혹은 심층 분석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고려되는 사항 자체가 무역수지 흑자가 과도한지 여부와 외환보유고 등인데요. 최근 발생한 외환보유고의 움직임과 대미국 무역수지를 보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조작국으로 만약에 지정되는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향후에 수출에 기대되는 자본재 품목은 소비재에 비해서 환율 탄력성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잠시 동안의 환율 변동 이벤트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일 주요 시장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갖다 갱신하였는데요. 지금 중국의 1분기 부채 비율 규모 자체가 163조 위안 2.9경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채 비율이 미국과 유로존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MF가 중국의 부채 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갖다 표명한 상황인데요. 신흥시장 평균 부채 비율이 175%로 크게 상회했는데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주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의 장기화와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우려가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그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한국의 3월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3.2% 상승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갖다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가 11.2, 그리고 화학 제품이 8.1로 큰 폭의 상승에 영향을 갖다 미쳤는데요. 이 부분 자체로 본다 그러면 업황 측면에서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업종 자체를 갖다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가장 좋은 때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예,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본 토요타가 생산이 일부가 재개되었는데요.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강제로 중단되었던 생산 라인을 일부 재가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치현과 이와테현 그리고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4개 공장이 해결되는데요. 이번 강제로 인해서 5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요타의 생산 일시 중단 일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 2월에도 산하 공장 폭발로 인해서 생산을 일시 중단한 바 있는데, 이때 그 일본의 2월 산업 생산이 MOM, 그러니까 월 기준인데요. 마이너스 6.2 하락한 상황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그 지진으로 인한 부분으로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구조조정 본격화에 운수창고 업종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마이너스 1.51, 그리고 철강 업종이 마이너스 2.78%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산업 사이클상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 협약 신청에 하한가 마감을 했고, 해운업종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철강 가격 상승 둔화 전망에 철강 금속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차익 실현으로 일단 해소하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별 뉴스크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갖다 도입해서 그 TSMC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술을 갖다가 경쟁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7나노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정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는 종목 자체는 한솔케미칼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관련 소형주도 있는데 한솔케미칼 쪽이 일단은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종류 업종 쪽입니다. 그 정제업체 관련 휘발유 정제 마진이 약세를 갖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 자체가 2015년 2분기 8달러에서 2016년 1분기에 7.7달러, 그리고 4월 셋째 주에 4.5달러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정유사 손익분기 자체는 3.5달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제 마진의 감소 때문에 정유주에 대해 가지고 매도 의견을 갖다 게시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석유화학 업체 NCC 마진 하락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기 고점 터치 후에 폴리에틸렌 그 스프레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시아 쪽에 그 리셋팅 그 수요가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비가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일단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천연고무 그 부타디엔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1분기 293달러에서 4월 셋째 주에 539달러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부타디엔 관련주 같은 경우에 금호 석유화학을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좋은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자, 자동차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아진산업 자체가 차체 전문 업체로 지난해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했는데요. 가시성 높은 성장과 여전히 낮은 밸류션이라는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체는 완성차 비용 관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완성차 원가 부족 개선을 위한 부품 외주화가 진행되고 차체 무빙 파트의 수주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쪽 관련된 뉴스그림입니다. 2016년 베이징 오토쇼에서 신차 신형 베르나, 아이오닉 K3 터보, 그리고 리로 등이 공개가 되는데요. 중국 시장에 반등을 갖다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중국의 공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그 대유아이텍과 일제테크를 갖다가 두 종목을 그 관련된 부품사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 쪽 뉴스그램입니다. 카카오 대기업 지정 규제에 76개 M&A가 차질을 갖다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인수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처럼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 원의 그 자산 규모와 자본력이 전 세계 시장에 발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도 신성장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과거와 같은 규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카카오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는 있었는데요. 한번 이제 반등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자, 레저 미디어 쪽 뉴스크림입니다. 4월 국내 박스 오피스 부분에 그 관련된 발표가 나왔는데요. 4월에 1일에서 24일 누적 관객 수가 642만 명, YY 기준에서 26% 약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캡틴 아메리카 그 시빌 윅 워가 개봉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기대작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벤져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객 수 감소폭은 당분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에 그 기대작으로 지금 5월에는 곡성, 그리고 그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 2, 그리고 6월에는 정글북,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 그 아가씨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2분기 초입에는 항상 그러니까 극장 관련주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요때가 실질적으로 그 최저점 형태의 형성을 갖다 띄는 경우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많기 때문에, 예,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U에 대해서만 지금 커버리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U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턴이 예상되는 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뭐 편입하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유통적 뉴스크림입니다. 대한상의가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내수 신장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년 그 3일 대비해서 올해 4일 휴면 기간이 늘어나면 소비 활동보다는 국내외 여행 레저 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불리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휴일 영업일수가 부족한 5월에 추가적인 휴일 지정으로 4월에서 5일 누적 기준에서 기존 점포 매출 성장도 일단 기대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그 쇼핑 관련돼 가지고는 현대백화점, 예,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행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딱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섬유 의료 쪽의 뉴스그림입니다. 미국의 골프 시장 언더아머 진출 그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요. 그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과 언더아머 약진이 돋보이는 상황인데, 국내 의류 생산업체 오더 확대를 갖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언더아머가 그 현재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제치고 일단은 시장률을 높이고 있는데, 언더아머와 관련된 그 수혜 종목 효성이 있습니다. 예, 효성의 섬유 부분 자체가 언더아머를 갖다 통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자, 은행 쪽 뉴스그림입니다. 산은이 자율협약 신청에 한진해운의 추가 그 자료 요청을 갖다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신청을 한 한진해운의 자료 보완을 갖다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저께 단톡방 뉴스 트립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으니까 패스하겠고요. 자, 보험 쪽 뉴스그림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예상 가격 비교 사이트인 보험 담화가 이러면 단 4달에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 담화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 그 기능 강화는 자보시장의 온라인 CM용 비중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브랜드 인지도 및 규모의 경제 우위를 갖다 정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점유율 확대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삼성화재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겠죠. 자, 그러면 당일 증권사 추천 정보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OCI 가지고 나왔습니다.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하락에 따른 영업손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데요. 네, 뭐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인바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거든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매출 증대미 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작년에 동남아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을 시작으로 올해 중국까지 인바디 밴드 판매용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상권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스마트워치 인바디 밴드가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상당히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경우 공장 증설이 완료됐고 그리고 신규 시장 진입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인바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증권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는 조금만 더 기다리겠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한솔시텍을 가져왔습니다. 한솔시텍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예, 장중에 그러니까 리딩을 갖다 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한솔그룹의 발전 산업용 보일러, 파워 및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워낙에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한솔신텍은 저희 밸류체인스 분석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4월 26일자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그런 만큼 단톡방 그러니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에 좀 집중하시고요. 예, 또 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